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정환 작가와 함께 또 책 소개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좀 보셨습니까? 자, 이번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어떤 책입니까? 자, 이 책은 250년 전에 쓰인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현대인의 삶에 맞추어 풀어 쓴 책입니다. 부, 행복, 이기심, 이타심, 정의, 관계 등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여러 요소들의 본질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고전을 해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해설한 책이에요. 예.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좀 먼저 그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먼저 좀 소개해 를 주시죠. 자, 원저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의 저자로서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 경제학자 이전의 위대한 도덕 철학자입니다. 그 때문인지 애덤 스미스 자신은 도덕 감정론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생전은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묘비에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겨지기를 원할 정도로 이 책을 생애의 중요한 저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덕 감정론은 당시 명강의로 유명했던 그가 글라스고 대학에서 가르쳤던 도덕 철학 강의를 토대로 평생에 걸쳐 완성한 대작입니다. 지난 250년 동안 그 진가를 알아보는 수많은 리더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이 책은 대중들에겐 다소 낯선 고전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부를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덕 감정론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인식되면서 애덤 스미스의 인생 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한 것인데, 이 책의 저자, 레슬 로버츠,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저자 레슬 로버츠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이자 보이지 않는 마음, 선택의 논리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콘 토크는 쉬운 경제학 지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읽고 이 책이 주는 감동을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원제가 How Adam Smith Can Change Your Life인 이유도 도덕 감정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출간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유수 언론들로부터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일상의 언어로 훌륭하게 재탄생시켰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독자들에게도 숨겨진 고전을 새로이 소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현재 스터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네. 자, 그럼 또 책 속의 내용들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일단 주 목차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 장이 나오는데요. 자, 몇 장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장,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가? 2장,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 3장, 행복을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 5장,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6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법 등등입니다. 그래요. 자, 1장,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가? 좀 어떤 이야기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 2장에서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공정한 관찰자는 인간의 상상성의 인물로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이 공정한 관찰자와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확인해주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동물이지만 이기적인 행동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정한 관찰자의 관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 자아와 다른 공공의 자아가 형성이 되어서 사회인의 일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정한 관찰자의 관찰을 잘 판단해서 살아갈 때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공정한 관찰자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또 2장,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 편에서는요, 어떤 질문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2장은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대로 내가 미움받고 있고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유는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일을 안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공정한 관찰자를 적용합니다. 즉, 사람들의 행동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판단에 의해 저지된다는 뜻입니다. 스미스는 주위에서 우리가 행동이나 본 모습을 관찰한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라고 말해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누군가가 보지 않는 데서도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공정한 관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이죠. 행복을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 이 순위를 뭐 어떻게 매겨한다는 겁니까? 예, 이 장의 제목은 행복을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입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는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행복 순위를 우리는 본능적 만족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그러한 행복의 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한 우선순위는 당장은 좋으나 조금만 길게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만족시킬 도구들을 이미 모두 갖고 있다. 삶의 기본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마음속의 비열한 생들을 짓눌러야 한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음미하고 즐기는 기나긴 여정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끈질긴 욕구, 즉 야심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고 말이죠. 따라 당장의 개인적 쾌락보다는 장기적이며 사회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을 할 때 보다 큰 행복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5장이요.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요즘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자기 개발서 같은 제목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책이 사실 자기 개발서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의미로 쓴 장인데요. 성공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적이 적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덤 스미스는 감정의 강도를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의 강도를 서로 맞춘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스미스는 음악을 빗대어 화음을 위해 올라간 반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위 사람들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려면 올라가 있는 음에서 반음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요. 자, 또 정말 중요한 또 항목인 것 같습니다. 6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법.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공감이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만약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쁠 때 같이 기쁨을 느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픔을 느낄 때 인간은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인 가까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하고는 이질감을 느끼고 그 감정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적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공감이 최선의 사랑받는 법임을 알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래요. 좀 이 책을 보고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총평을 해본다면요? 자, 책을 보면서 사회적 자아의 개념을 잘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부론에서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듯이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공정한 관찰자는 사회적 자아를 통해 도덕을 지켜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공정한 관찰자는 유지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인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 성공, 명예 등등도 개념이 새로워 보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러셀 로버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전을 재해석한 책. 정말 뭐 이렇게 요즘 같은 때 여러 가지 좀 책 읽기 좋은 또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진지한 내용 또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될 거였습니다.